안녕하십니까, 롱숏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좀 차트가 다른 게 또 띄워져 있네요. 네.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예.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지금 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 뭐 건드린 것 같은데.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것 같네. 뭔가. 예. 뭐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보시는 바대로 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좀 폭락이 좀 나왔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 시장 분석해 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반등이 나와야만 하고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상당히 좀 미약하고 또 아랫부분을 좀 이렇게 건드리고 지금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은 여전히 불편하다. 예, 상승으로만 딱 완전히 확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S&P 기준으로 4050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금통위가 열렸었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뭐 말들이 많았어요. 금리를 동결한다, 뭐 0.25를 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결. 예, 저는 이제 동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왜 동결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간단한 거죠. 뭐 이거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간단히 동결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은행권에다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이제 대출 금리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압박을 좀 가했었잖아요. 너무 그 예대 마진이 좀 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죠? 예, 대출 금리 좀 인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바로 올려버리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뭐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쨌든 지금 동결이 된 이후로 좀 이따가 이제 더 세분화된 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반등을 어저께 미국 약간 반등한 것도 있었지만 아침에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금통위 결과 나온 이후로 좀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또 살짝 부딪혔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선 상태에서 지금 좀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금 반락을 조금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조금 내준 상태죠. 예. 자, 우리 시장은 제가 30분 차트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30분 차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에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 예. 요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갭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무너졌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위로 시작했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거의 디디는 듯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시킨다는 얘기와 함께 급등세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직은 이제 저항이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박스권 등락이긴 한데 좀 점차 좀 에너지가 살짝 여기서 연속 상승이 안 나오면
조금 좀 뭐랄까 이 에너지가 살짝 기울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단을 빨리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단을 빨리 뚫지 않으면 또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은 빨리 이 상단 추세선을 넘어서서 또 최고점 최근 가격의 최고점인 2500 라인, 이전 고점 이 2501인가 그렇잖아요. 그 자리를 하루빨리 돌파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자리를 2500이라는 자리를 하루빨리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힘의 기울기가 약간은 좀 뭐 이렇게 썩 완벽하게 상승으로 확 돌아서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걸 빨리 돌아서려면 이렇게 그냥 땡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횡보를 하다가 미국 시장이 도와주면 오늘 장막판에 조금 더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어제 하락한 부분을 다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국 시장 도와주면 위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시장이 좀 이제는 좀 완벽하게 상승 쪽으로 흐름을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예. 제가 뭐 크게 보면은 바이더 디비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오면 사라 예,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튼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어쨌든 다소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하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 밑바닥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뚫은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최소한 요거라도 뚫은 다음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지금 일봉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힘의 기울기가 약간은 좀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는 보시면 먼저 상승을 강하게 했었죠. 이렇게 분 차트로 보면, 일봉으로 볼게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번 상승을,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크게 보면 뭐 제가 역헤드앤드 숄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어제도 보시면 요 하단 라인을 안 깬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은 뭐 완벽하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아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서 뭐 대략 한 68,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시장이 강하게 드라이브 하기에는 좀 힘겨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래서 요 시점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가고 혼자 막 지수가 달리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도 그 환율이 조금 반등을 많이 줬잖아요. 한 60원, 한 80원, 저점 대비 한 80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8, 90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주춤한 상태예요, 지금 매수세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환율은 일단 단기 고점은 친 것 같다. 단기 고점은 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보시면 이 하이닉스가 제가 이전에는 제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힘의 균형을 좀 안 좋게 하고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하이닉스는 조금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라. 이 반도체 관련주 살려면 제가 이제 그런 건 잘 하잖아요. 그죠? 그 업종에서 어떤 거 사야 되는 게 맞는지, 만약에 그 흐름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요런 되돌림 자리, 그러니까 요 하락 추세는 뚫어냈지만 아직도 얘가 하이닉스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없거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그래서 요 되돌림 자리에서 지금 못 가고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탄력은 상당히 좋아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훨씬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이닉스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그냥 이 위로 이렇게 완전히 올라와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저는 하이닉스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하지만 뭐 어쨌든 올라오면 또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종목 정도 더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여기에는 국내 주식을 많이 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늘 좋게 얘기 드렸던 삼성 SDI 우리 이제 그 2차 전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 전지 대표주인데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큰 흐름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지켰었죠. 이런 저점 라인을 잘 지키고 요번에 내려왔을 때도 결국은 여기에서 터닝을 했어요. 이 추세에서 터닝을 했고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오니까 좀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뭐 언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하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올라갈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특집으로 다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결국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지수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도 뭐 이전에 제가 뭐 거의 정확하게 맞췄었죠. 이때. 예, 이때 뭐 내려올 때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었고 저항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나서 이번에 뭐 내려왔을 때 1월 초에 내려왔을 때 동일하게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저점을 안 깨고 터닝한 상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돌파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탄력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뭐 코스닥이 탄력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뭐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오늘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코스피, 코스닥 뭐 다 동일하게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라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대략 한 800 정도잖아요. 800 정도. 예, 800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저는 여기에 뚫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뚫리면 일단 그 고점 되게 강력한 저항이 있는 자리는 일단 835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한 900선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좀 글쎄요. 그때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요. 자, 코스피는 지금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지난번 고점을 만들었을 때 2500선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저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2,500이라는 어떤 그런 정고점 저항 뭐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뭐 여기서 사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돌파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돌파가 되면 그냥 거의 뭐 어렵지 않게 2,546도 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서 뭐 대략 한 2,600 라인 초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우리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시면 일종의 쌍바닥 같은 개념, 그러니까 쌍바닥 개념의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올라온 상태라서 여기서 뭐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뭐 2,600을 일단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2,600을 넘어서 많이 더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완전히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뭐
급격하게 막 꺾이는 어떤 그런 모습만 안 나타난다면 여전히 저는 바이 더 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전체적인 에너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단만 뚫어내면 심리적인 저항이 확 뚫리면서 예상외로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2월 23일이잖아요. 2월 23일이고 이제 3월 만기가 중요한데 3월 만기가 만기일이 9일이에요. 3월 9일. 그리고 3월 1일은 이제 휴일이고 그렇게 감안했을 때 지금 거래 일수가 24, 27, 28 이번에는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3일에다가 1일 날 쉬고 2, 3, 6, 7, 8, 9 만기일까지 만기일 포함해서 이제 오늘 빼고 만기일 포함해서 9일 남아 있거든요. 9일. 그럼 이게 생각보다 긴 거 같은데 길지 않은, 예, 긴 거 같은데 길지 않은 그런 만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옵션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는 만약에 여기서 한번 강하게 움직여 주기 시작하면 또 이제 어느 쪽으로든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때가 2000년 12월 물이었나요? 잠깐만 여기 한번 보면 아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보이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때 굉장히 여기 보시면 10월 11월 물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11월 물인가 보네요. 11월 물. 하여튼 뭐 요일 계산해 봐야 되는데 12월 물이네요. 그죠? 여기가 11월이니까 12월 물이 뭐 엄청 제가 12월 물인지 하여튼 1월 물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뭔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돌파되는 딱 그런 국면, 예, 그때의 강도에 따라서 뭐 옵션이나 이런 거 쪽 파생 쪽 하시는 분들은 잘 노리시면 의외의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뭐 하여튼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금리 동결하면서 굉장히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다. 근데 외국인은 여전히 조금 뒷짐지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기관만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2,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보면 한 연기금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연기금이 조금 베팅이 꾸준히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예. 어제는 좀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이 안 사주는데도 잘 버티는 이유는 결국은 기관에서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은 그런 수급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환율 잠깐 보면요, 국내 환율 잠깐 보겠습니다. 뭐 어제 제가 다른 것들은 좀 어제였나 그제였나 헷갈리는데 이제 막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사실 이거 아닌데 잘못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제가 원달러 환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요 자리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환전해가지고 더 밀릴 때가 없다. 더 밀릴 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돌파되면서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되면서 한번 눌렀다가 중요한 자리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급반전을 보인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1사분기 때는 1,300원 별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틀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예, 틀렸는데 뭐 어쨌든 마지노선 정도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예, 여기 요 자리를 이번 반등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주 트렌드가 깨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돌림 자리예요. 되돌림 자리. 예, 되돌림 자리는 대체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단기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에요.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분 차트로 이제 1시간 차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뭐 역의 시장이긴 한데 이렇게 여기서 계속 못 가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고 깨졌죠. 깨지면서 추세 깨트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급격하게 바로 밀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밑바닥까지 한 방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시 생긴 겁니다. 조정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 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은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1,300원, 1,315원? 예, 뭐 이 정도 선이에요. 20원을 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20원 넘기면 뭔 일이 나도 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예,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이제 올라가던 단기 추세를 깼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오늘 금리 동결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제일 뭐 잘 나가는 게 뭐 특히 뭐 챗 GPT 관련주, AI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오늘도 뭐 엄청나잖아요. 다 20%씩 오르고 막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이 강한데요. 이제는 이제 좀 덤비기가 만만치 않은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률 게임을 저도 뭐 주식시장에서 뭐 계속 매매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 게임을 하더라도 좀 약간씩 좀 조절을 해 가시면서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이전에 밑에서부터 매매를 하면서 올라왔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도 전고점까지 올라오긴 올랐었어요. 근데 어제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는 도로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올라왔다 내려오면 사실은 추가 상승이 좀 어려워요. 추가로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냥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여기서 뭐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점검해 보면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말고 미국 금리를 보시면 미국 금리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지금 단기 추세 살짝 깨진 상태고요. 여기서 한번 깨고 되돌림 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었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한번 더 그러니까 돌려치기로 올라간 거니까 요거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다시 깨고 내려오잖아요. 3.9 정도를 3.90 정도를 다시 깨고 내려가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 주 트렌드 요 빨간색 요 자리를 깨면 미국도 금리 이제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리 반등도 끝난 거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고 어디까지 대략 한 3.6대 3.6대 초에서 중 뭐 그러니까 후반까지 여기가 지켜지면 3.6대 후반인데 이건 되게 센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저점 라인이 있는 3.6대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물론 이제 이 전제는 깨진다는 전제해요. 이 트렌드가 깨진다는 전제 뭐 그런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게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 그냥 크루드 오일하고 이 내추럴 가스 올리면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제 거 기준으로 남의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 안 되는데 제 거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조회수 생각하면 그쪽 방송을 좀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애청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아직 이게 혼자 뭔가를 막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팀을 이루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정리되는 대로 요일별로 뭐 이렇게 뭔가 테마를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요일에 딱 그 방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뭐 좀 부족하나마 오늘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날 한번 될 수 있으면 내일 한번은 생방송을 한번 해볼까 다시. 뭐 이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무조건 생방송이냐 이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생방송 하는 날은 하루 전이든 뭐 이틀 전이든 그 방송 전에 얘기를 하고 한번 생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구독자들도 좀 생긴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